교재는 201페이지. 자, 07. 공손, 감손, 작업해물, 부산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손이란 뭘까요? 공손. 불량, 그러니까 재료가 불량이 난 거나 또는 작업 기술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기계 공구의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서 일단 표준 규격 및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격품이 발생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해요? 공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되는 경우 공손이라고 하는데, 이 공손은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습니다. 정상 공손은 합격품의 원가에 가산하고, 자, 밑줄. 정상 공손은 합격품의 원가에 가산, 즉 제조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죠. 비정상 공손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뭘로 처리해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공손비. 뭐 이렇게 처리합니다.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불량품을 보수하여 합격품이 되기까지 투입된 원가와 합격품에서 회복이 어려워 대체품 제작이 투입된 원가에서 불량품을 저가로 판매된 경우에는 이 판매된 금액을 차감해야 됩니다. 차감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공손비라고 합니다. 공손이 발생했을 때 차변의 공손비, 대변의 재료비 이렇게 대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공손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품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즉 제조원가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개별 작업과 관련 있는 경우 제공품, 즉 제조간접비가 아니에요. 즉 개별 작업에 관련됐으면 제공품으로 바로 넣어드리고, 그런데 공손이 정상적으로 발생되는데 이게 모든 작업, 즉 여러 개의 제품에 같이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모든 작업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제조간접비로 대체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비정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손비. 손익으로 처리한다. 전차 시에서는 공손에 대해서 배웠죠. 공손이 뭐였죠? 불합격품. 즉 생산 과정에서 재료에 불량이 있다든가 작업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또는 기계 공구의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서 표준 규격이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격품을 뭐라고 했어요? 공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손은 정상 공손인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포함, 그리고 비정상 공손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 즉 손익으로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손입니다. 자, 감손. 제조 과정에서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되거나 또는 증발, 산출물이 되지 못한 투입물로서 특별한 건사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 진행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물건을 뭐라고 한다? 감손이라고 합니다. 공손과 감손은 차이가 있죠. 공손은 형체가 있는 거고 감손은 형체가 없는 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감손. 작업 폐물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부스러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가구에서는 뭐가 나와요? 나무 토막, 짧게 생긴 나무 토막이 있고 그 다음에 톱밥 이런 것들이 나오죠. 기계 제조업에서는 쇳가루, 그런 것들을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자, 작업 해물이 특정 작업과 관련이 있게 발생된 경우에는 작업 해물을 차변에다 넣어주고 대변의 제공품에서 대체시켜 주시면 되고요. 작업 해물이 여러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거다. 그러면 차변의 작업 해물로 잡아주시고, 그렇죠. 여러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긴 거니까 제조 간접비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 해물이 평가액이 매우 작은 경우, 즉 작업 해물을 팔았는데 작은 돈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물이라고 있습니다. 부산물. 자, 생산물 과정에서 이제 생산을 할 때 발생하는데 이때 이용 가치나 매각 가치가 있는 2차적인 생산물을 이야기하는 걸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부산물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제조 작업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요도가 높은 제품을 주산물이라고 하고요. 그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제품을 뭐라고 해요?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즉 중요도가 높은 제품이다. 그러면 주산물. 중요도가 낮은 제품이다. 그러면 부산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중요도의 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산품이라고 하고요. 주산물과 부산물은 총 판매 가치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총 판매 가치, 즉 상대적 판매 가치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산물은 순실현 가치는 주산물 원가에 차감하게 됩니다. 자, 공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불합격품. 감소는 산출되지 못한 투입물. 즉 없어지는 거죠. 부산물은 중요성이 없는 물품. 작업해물은 원재료의 부스러기. 자,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조 과정에서 불량, 작업 기술의 미수, 기계 공구의 정비 불량 등의 원인에 의하여 표준 규격 및 품질에 미치지 못한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즉 작업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불완전한 생산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라고 하죠? 공손품이라고 하죠? 네, 1번입니다. 2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불량, 작업기술의 미수, 기계공구의 정비불량 등의 원인에 의하여 표준 규격 및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격품이 발생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공손, 증발 등으로 산출물이 되지 못한 투입물로서 특별한 건사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이 진행되면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공손과 감손에 대한 설명문이지요. 3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회계 처리 중 틀린 것은 공손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정상적 공손은 제품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맞나요? 맞죠? 공손은 어떠한 경우에나 원가로 삽입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비정상 공손이고요. 정상 공손은 반드시 원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즉 원가에 삽입하셔야 돼요. 공손의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공손을 무시한 채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무시하고선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돼요. 4번. 다음 공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성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맞죠?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 혹은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네, 맞습니다. 비정상 공손 원가의 대표적인 예로 작업 폐물을 들 수 있다. 작업 폐물은 비정상 공손 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비정상 공손 원가는, 그러니까 공손 원가라는 것은 불합격품이죠. 그러면 작업 폐물은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폐물은 부스러기.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손익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 4번의 답은 3번. 5번. 공손의 발생이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경우 어느 곳에 배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자, 공손이 발생했는데 비정상적이래요. 어디에 놓을까요? 영업의 비용이죠. 3번. 그럼 정상적인 것은 원가 또는 그렇죠. 기말 제공품 원가에 배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정상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에서 정상적인 공손비는 공손이 발생한 부문의 제조간접비로 처리할 수 있다. 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손비가 특정 제품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제조 지시서에 배부할 수 있지요. 원가 계산 준칙에서 정상 공손비는 당해 제품의 제조 원가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 원가에, 그렇죠. 정상이니까 정상 공손비는 제조 원가에 부과하죠. 원가 계산 준칙에서 비정상 공손비는 제조 간접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비정상 공손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번.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부스러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부스러기는 작업 폐물이죠. 작업 폐물입니다. 8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작업 폐물의 처분 가액에 대한 회계 처리론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작업 폐물이 생겼어요. 생겨서 얘를 처분했을 경우 이 가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품 계정에 증가시켜요? 제품 계정에 증가시키고? 아니죠. 제조 간접비 계정에서 그 처분 가액만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작업 폐물이 특정 제품 제조와 관련이 있어서 발생이 됐다면 제공품 계정에서 차감을 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관련해서 발생하면 어디서? 제조간접비 계정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액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뭘로 처리하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게 작업폐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세원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잘못된 것은 기초제공품 200개, 완성수량 800개, 착수수량 800개, 기말제공품 50개. T자를 그려보셔도 되고요. 이때는 저기 T자를 그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T자 한번 그려볼까요? 200개, 800개, 그러면 1000개. 자, 마감을 하려고 보니까 850개, 150개 어디 갔어요? 150개가 부족하죠? 자,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150개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자, 공성품 물량은 150개다. 즉 150개 모자랐죠? 맞습니다. 정상 공성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10%라고 할 경우 비정상 공선의 수량은 70개이다. 자, 10%니까 완성품이 800개죠? 그럼 80개라는 얘기예요. 80개니까 150에서 80을 빼니까 70개가 비정상 공손 수량의 수량 70개가 됩니다. 맞죠? 즉 완성품의 80%니까 80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 또는 제공품에 배분한다. 그렇죠. 완성품 또는 제공품에 배분하죠. 4번 비정상 공손 원가는 작업 폐물로 처리되므로 제조 원가에 가산되면 안 된다. 자, 비정상 공손 원가는 작업 폐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제조 원가에 가산되면 안 된다. 이건 맞아요. 뭘로 정리하죠? 영업의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작업 폐물은 공손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원재료의 부스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10번 다음 자료를 보고 종합원가 계산 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단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5%로 가정할 것 그랬어요. 자, 그러면 T자를 또 그려볼까요? 자, T자를 그려봤을 때 제공품 수량이죠. 기초가 200개, 착수 800개, 기말 100개, 공송 수량 80개. 그러면 완성품은 자, 여기가 1000개, 여기도 1000개. 자, 1000개 빼기 180을 했더니 완성품 수량은 820개네요. 자, 820개인데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의 5%랍니다. 자, 820 곱하기 5% 그랬더니 41개래요. 41개. 그럼 80개 중 빼면은 39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 공손이 되겠죠. 공손 수량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39개가 되겠습니다. (11번) 우리나라 원가 계산 준칙은
부산품에 대한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원가 계산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자, 부산품입니다. 부산품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물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급별 원가 계산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등급별 원가 계산. 부산물에 대한 회계 처리 중 옳은 것은 부산물의 평가는 추가 가공 원가로만 한다.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부산물의 판매 수익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아닙니다.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는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건 맞아요.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한다는 맞습니다.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아니죠. 부산물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야죠. 자, 그래서 순실현 가치는 주산물의 원가에서 차감한다. 13번 부산물의 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산물은 그대로 외부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 매각 가격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 그렇죠. 네, 판매비와 관리비,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요. 부산물로서 추가 가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공 제품의 추정 매각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 판매 관리비,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 맞습니다. 부산물을 그대로 자가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 매입 가격, 네, 매입 가격으로 하셔야 돼요. 회사가 직접 소비하는 경우, 부산물로서 추가 가공 후 자가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 매입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 발생액을 가산한 가액이다. 그건 아니죠. 그죠? 가산한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제를 해야죠. 공제. 즉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 매입 가격에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큼만 그렇죠. 부산물의 자가 소비 금액으로 책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